네, 저희 고객 관리 첫 번째 목차인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대상 고객 선정. 두 번째 목차를 같이 한번 크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 고객 보시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 보시면 넘어가시면 고객 정보를 추출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추출해서 대상 고객, 우리가 타겟팅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대상 고객을 선정하는 그 내용 순서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상 고객을 선정한 이후에 우리가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그 두 번째 목차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대상 고객이 누군지를 알려면 고객의 정보가 엄청 산재해 있을 텐데,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을 텐데, 그 고객 정보를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류의 목적, 각 고객 그룹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고객의 요구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전체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각 그룹별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자, 여기만 체크할게요. 자, 우리가 고객을 왜 분류하냐면요, 그냥 퉁쳐서 우리의 고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는 A 분류의 고객, 이쪽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B 분류의 고객, 이쪽 부분을 특화시켜야 되는 C 분류의 고객, 이쪽 부분을 특화시켜야 하는 D 분류를 가지고 있는 고객,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요, 각 영역별로 우리가 차별적으로 마케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을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의미론적 관점에서 고객 분류자, 보이는 데이터로 구분하는 것, 고객별로 매출액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가치, 생애 단계, 그리고 고객의 형태,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특성에 기반을 둔 고객 분류, 내부 분석의 요구에 따른 고객 분류. 자, 이 고객 분류의 유형은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변형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 키워드를 여러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뒤에 이 표면적 데이터부터 내부 분석 요구에 대한 고객 분류가 나오는데, 그 전에 한번 예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이 고객 관리를 통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각 고객 그룹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서 전체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각 그룹별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서, 자, 그룹별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요, 그룹별로 전략을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위한 것인데요. 일관된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마케팅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2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거나 그룹별 고객 현황 분석, 그리고 이동 상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관된을 뭐라고 바꿔야 돼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표면적 데이터에 의한 분류, 표면적. 자, 겉으로 보이는 각각의 지표, 예를 들면 나이, 성별, 주소, 직업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고객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쇼핑몰, 콘센터, 상품 전시 매장 등의, 자, 고객 카드를 작성하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데이터화하는 내용들을 표면적 데이터에 의한 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말 그대로 매출액에 기반을 둔 고객 분류. 그래서 누적된 금액에 따라서 또 VIP, 골드, 뭐 실버, 이런 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 누적 금액을 이
경계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요, 기업마다 달리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결정한 후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식. 자, 왜 분류한다고요? VIP는요, 계속 우리 제품을 많이 사는 고객이기 때문에요. 이 고객에 대해서는 이 밑에 있는 고객들에 비해서 더 우대된 혜택을 줌으로써 계속 우리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이것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분류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분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차별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또는 저희 고객들의 그 매출액을 높여서 결국에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체크박스 보겠습니다. 고객 가치에 따른 고객 분류, 고객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류해서 충성 고객, 우수 고객, 처음 들어온 신규 고객, 잠재 고객, 아예 이용하지 않는 휴면 고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생애 단계에 의한 분류, 고객의 연령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등으로 분류해서요. 각 연령대가 선호하는 마케팅이 다르게 그 연령대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마케팅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고객의 형태에 의한 분류, 수집되는 거래 정보나 서비스 이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매 빈도나 거래 금액, 구매 성향, 그리고 기존에 우리 회사에 컴플레인을 남겼다라고 하면 불만 사항 등도요 유형화시켜서 고객 정보로 분류하고 그 고객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자, 고객의 분류 유형 중 나이, 성별, 주소, 직업. 자, 이거 언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가입 당시에 입력한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은 뭐예요? 매출액, 생애 단계, 고객 가치가 아니고 표면적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자,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객 요구나 특성에 따른 분류. 자, 고객의 요구나 특성을 기반으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요소, 요소나 요구사항,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분류하는 방법.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 상품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서 분류한다. 자, 우리가 어플 같은 거 가입할 때도요. 예를 들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더라도 가입 당시에 관심사를 체크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나는 주로 생필품을 관심을 두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구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요. 그 체크한 정보에 기반해서 추천 상품이 막 뜨게 되는 것. 이것도요. 고객의 요구나 특성에 의한 분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는 또 금융상품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금융상품을 사게 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정성은 조금 낮더라도 수익이 잘 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 안정성은 요 정도, 금리는 낮더라도 유동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수익보다는요. 안정성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면요. 그 선호하는 그 스타일에 맞는 그 상품, 금융상품을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상품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고객을 나눌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요. 내부 분석 요구에 따른 분류. 기업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데이터, 가입 당시에 입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특정 행동을 할 때, 구매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특정 목적에 적합한, 이 특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 내부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고객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1차원 고객 분류.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 선정해서요. 이 값에 의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 자, 매출액, 방문 빈도, 최근의 거래 실적 등등이요. 그래서 기준이 한 가지만 있다. 이 경우에는 1차적 고객 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당연히 한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분석하기가 쉽겠죠. 단순하고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등급 기준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들의 등급 이동 또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즉 고객 분류에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차원 고객 분류예요. 그러면 1차원의 고객 분류는 기준을 한 가지만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다차원은 뭐겠어요? 한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선정하고 동시에 적용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 예를 들면 매출액과 방문 빈도, 최근의 실적과 구매 품목의 다양성 각각의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을 다차원 고객 분류라고 합니다. 자, 밑에 설명 내려가서 읽기 전에 핵심 얘기를 먼저 풀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한 가지만 선정해서 이 값에 의해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 자, 요건 뭐였어요? 1차원적 고객 분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차원 결합 고객 분류는 뭐냐면요. 여러 개의 기준을 선정하고요. 다양한 변수들요 동시에 고려한다.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다차원 고객 분류랑 공통적인 것은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다, 복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분류보다 복잡한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다차원 결합 고객 분류이다. 해서 여기서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여기를 체크를 할게요. 고려해야 될 변수가 위에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의미를 갖는 변수를 기반으로 분류할 때 사용한다. 자, 타당성은 높겠지만 이러한 방식을 살려가려면 기존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분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관계 진화 단계에 의한 고객 분류. 자, 첫 번째, 잠재 고객. 자,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한번 잘 체크를 해봐 주세요. 잠재 고객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요런 데 체크를 해주세요. 자, 실제로 우리 제품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향후에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고객. 그래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구매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들을 제대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잠재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자, 해당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요. 그 제품이나 품질의 가격 수준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싸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별로네,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네 라고 생각한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암기하실 그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신규 고객은요. 잠재 고객과는 달리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실제 구매를 하고 난 이후의 고객들이다. 그래서 1차 구매 후 다시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 유지율이 낮다. 자,
충성 고객이나 기존 고객과는 달리 처음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써봤는데 별로면 바로 그 다음에 재구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가치가 본인이 정한 수준을 넘기 때문에 처음에 1차적인 구매는 했지만 상품에 대해서 만족의 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방금 구입한 상품이 괜찮은지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평가가 긍정적이어야지 기존 고객이 되거나 충성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수준을 높여서 재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 자, 신규 고객들 중에 자, 여기 키워드요.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고객이다. 자, 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구매 금액을 높이게 된다. 하지만 반복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충성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될 확률은 높지만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에 만족하도록 충분히 니즈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마케팅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밑에 풀기 전에 다 읽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핵심 고객. 자, 단어에서부터 자, 무언가 우리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시죠. 기업의 상품이 기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준다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핵심 고객으로 변화하는데요. 기업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업의 또는 그 상품에 큰 하자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 플러스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주변에도 추천하는 충성 고객이 된다. 또한 매출액도 잘 내주는 주요 고객이 되기 때문에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상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품질이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소비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고객이 핵심 고객. 자,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은요. 우리가 뜻을 읽지 않아도 어떤 고객인지 예상이 되시죠? 더 이상 우리 기업을 반복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이탈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자사와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분석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요. 향후에 또 다른 이탈 고객이 나오지 않도록 고객 관리 방지 방안에, 그러니까 고객 유지 방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진화 과정에 따른 고객 분류. 첫 번째는 잠재 고객. 잠재 고객이 첫 번째 구매를 했을 때는 신규 구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 자, 반복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잘 내주고 홍보까지 해주는 핵심 고객. 그게 아니면 이탈 고객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두 문자를 나눌게요. 잠신기획이 이렇게 잠신기획이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잠재 고객에서 신규 기존 고객,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핵심 고객, 핵심 고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위에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이요.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난 후, 자, 그럼 그다음 뭐예요? 잠신기였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 처음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핵심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는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되게 능동적으로
기업 발전이나 상품 개발에 좋은 의견을 준다라고 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자, 세 번째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산 이 제품이 괜찮은지 아직 확신이 없을 때 계속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규 고객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이 지속적으로 평가한 결과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반복 구매가 더 계속 지속화된다라고 하면 고객이 기업의 이윤에 큰 도움을 주는 핵심 고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핵심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고객 분류 기준점의 설정. 기업이 고객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 4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동그라미 1번. 편의성. 고객을 분류할 때 조직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값을 기준점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분류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는 경우에 또는 이 분포된 값에 왜곡점이 없을 때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로 끊어보자. 고객 분류를 내부적으로 합의하에 결정하는 방식이 편의성에 따른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연간 구매 금액을요.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300만 원 이하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누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류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포 변화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읽어봐 주시면 변수의 분포를 분석해서 분포의 변화가 발견되거나 나타날 때 해당되는 값을 찾아 분류 지점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부터는요.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분포의 변화가 발견되거나 나타날 때 해당 지점을 분류 지점으로 결정하는 방식. 자, 전체 고객 분포를 보면 분포가 변화되는 점을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특정 지점을 확대해서 분석하거나 통계 함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화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요. 구성 비율. 각 그룹에 속한 고객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분류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각 분류된 그룹별로 마케팅 예산이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나 동종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등급 간의 비율이 사회적인 합의에 따른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때 다른 회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춰서 벤치마킹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구성 비율. 자, 그 다음에 집단 간 거리요. 통계적 기술을 사용해서요. 그룹 간 거리를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인위적으로 분류 기준을 정해서 그룹을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상황을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거나 고객 분류를 실행할 때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왜 그래요?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황은 고정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다면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상황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점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 위에 볼게요. 문제.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점을 설명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편의성, 구성 비율, 분포 변화. 근데
랜덤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방식에서 없었죠. 무작위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두 문자를 따놓을게요. 자, 첫 번째. 편의성의 편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편. 분포의 포. 구성 비율의 비. 그다음에 집단 간 거리의 리 이렇게 해서요. 편포 비리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편포 비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틀어가지고 객관식에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두 문자를 따서 계속 한번 인지를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고객 정보, 데이터 추출인데요. 기업이 고객 중심의 고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전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첫 번째, 고객 DB를 구축하면 어떤 게 좋냐라는 이익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각 부서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연구개발 부서, 생산 부서에서는요. 고객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고 마케팅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에 도움이 된다. 자,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해서요. 고객의 행동과 정보의 변화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읽어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객 DB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 기획 과정. 자, 일단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고객 정보 형태와 요구사항의 명확화. 고객 정보 수집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고객 정보 추출을 보기 전에 밑에 문제를 같이 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 기획 과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객 정보의 형태와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요.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해서 명확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 정보 수집을 할 때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DB를 설계하고 구축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인데요. 고객 정보와 요구사항을 단순화하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정보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고객 정보 추출도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가운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한 후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해 놓은 거. 자,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뒤에 조금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첫 번째, 주제 지향성. 그래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통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추출하려고 하는 데이터만 따로 통합해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과 중복된 데이터의 제거로 각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만을 제공한다. 시계열성, 이건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방식이다. 과거의 정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자, 비소멸성입니다.
일단 데이터가 저장되면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정보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 새로운 정보로 덮어 쓸 수는 없다. 해서 비소멸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 이것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객관식에서 하나를 바꿔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데이터 마트입니다. 데이터 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위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조직 전체적 관점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개별 부서나 특정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통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의 질의에 빠른 커스터마이징된 빠른 응답을 제공하지는 못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한 데이터 마트는 자, 특화되어서 자, 요거 체크를 한다고 했죠. 자, 위에 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자, 통일된 형식으로 특화,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사적, 조직 전체적 입장에서 하나로 통합된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 데이터 마트는 특정 집단에 특화되었다라고 한 측면에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체 정보가 통으로 있다라고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마트는 각 목적이나 집단별의 특징을 반영해서 조금 더 세분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풀었으니까 밑에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주제 지향성 맞고요. 시계열성 맞고요. 통합성 맞고요. 자, 소멸성이 아니라 뭐예요? 비소멸성.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과거의 정보를 삭제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도 존재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비소멸성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대상 고객 선정인데요.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